한국사마천학회와 호TV가 진행하고 있는 좀 알자 중국, 그 가운데서도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 가로 시작되는 고사성어 네 번째 가공 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글자도 잘 안 씁니다. 가짜는 가짜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빌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구실을 삼는다, 핑계댄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적인 명의를 빌려서 가공 그런 얘기고, 제사, 사사로움을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리사욕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공적인 거야, 공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 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명의를 빌려서 사리를 취하다. 한서 두업전이라고 하는 열전에 나오는 고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역사상 한나라는 두 개의 한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기원전 202년에 세워진 서한이라고 하는 유방이 세운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 전후 기원전 24년인가 세워진 동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한은 도읍이 서쪽에 있는 지금의 서안에 있었고 서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한은 동쪽에 있는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도읍의 위치를 가지고 서쪽에 있었던 한나라, 동쪽에 있었던 한나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서한, 동한이라고 하는데, 이 서한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온갖 위선과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서한의 황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선양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신나라. 이 왕망이 권력을 찬탈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직한 재상인 적방진이라는 사람이 늘 왕망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왕망의 야욕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망의 권력 찬탈의 벌림돌이 적방진이야. 그랬더니 왕망이 변절한 적방진의 친구 이심을 사주해가지고요. 이심이 적방진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뭘로 공격하느냐? 하늘의 별자리가 운행이 요즘 고르지 않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재상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해서 재상에게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황제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성제라는 사람이 결국은 계속되는 이 이심의 헐뜯기에 넘어가가지고 적방진을 추궁합니다. 이게 요즘 하늘의 별자리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게 재상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추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적방진이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성제가 후회하죠. 이게 충직한 사람을 별자리 이상현상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추모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망의 쫄개들, 이게 두업이라는 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두업을 비롯한 왕망의 쫄개들이 나서가지고 적방진을 또 헐뜯습니다. 그때 헐뜯을 때 내세운 게 바로 가공제사입니다. 적방진이 살아있을 때 했던 행위를 쭉 추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공제사했습니다. 공적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추모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또 적방진을 헐뜯어서 결국은 적방진에 대한 추모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공제사가 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공사분별에 관한 자세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도 그런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많은 그 공직사회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터져나오는 온갖 문제점들, 비리들, 군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이런 온갖 문제점들의 근원을 쭉 따지고 가보면은 결국은 공사분별하고 만나게 됩니다. 공사가 분별이 안 되고 오로지 사욕만, 사리사욕만 취하려고 했던 공직자들의 삐뚤어진 자세, 그릇된 공직자의 자세,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현상 아니겠습니까? 가공, 제사한 인간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죠. 탁공보사라고 하는 네 글자로 고쳐 쓰기도 합니다. 뭐 탁도 마찬가지로 빌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탁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신의 권위를 빌린다라고 했을 때 신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적인 부분을 빌려가지고 보사, 사사로움을 갚는다. 사사로움 쪽으로 뭔가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탁공보사라고 쓰기도 합니다. 가공제사는 우리 현실에 빗대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관입니다. 가관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거 참 가관이다. 가관일세. 꼴 좋다. 그거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 단어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단어는 워낙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 가관은 아름다울 가짜 볼관자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얘기할 때 아름다운 경관은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 사기 진시황 봉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마천 사기 진시황 봉기에 보면요. 기원전 218년 진시황 29년 진시황 나이 42살 때입니다. 진시황이 39살 때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한 이후에 횟수로 4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량 아시죠? 그죠?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서한 초기에 3명의 공신이 있습니다. 서한, 삼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장량, 소와 한신 이렇게 세 사람을 서한 삼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유방의 참모였던 책사였던 장량이 유방에게 몸을 맡기기 전에 진시황 나이 42살 때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죠? 장량은 전국 시대 때 7개 나라,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요. 7개 나라 가운데 중원에 위치했던 한나라, 대한민국 할 때 쓰는 그 한자입니다. 그 한나라 귀족 출신입니다. 3대가 재상을 지낸 아주 뼛속까지 귀족이었어요. 이 한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에 의해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223년인가 아마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인 이 장량이 진나라에 대한, 진시황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집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진시황 나이 42살 때 진시황이 천하 순시를 나왔을 때 방랑사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킬러를 하나 고용을 합니다. 창해 역사라고 하는 킬러를 고용을 해서 방랑사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진시황이 행차가 지나갈 때 진시황이 타고 있는 마차를 철퇴로 후려쳐가지고 박살을 내서 완전 부셔버립니다. 그 마차에 탄 사람은 다 죽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시황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만은 진시황이 그 마차에 타질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하 순시를 나갈 때 되면은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행차에 동행시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몇 호차에 타는지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는 내가 2호차에 타겠다고 얘기했다가 막상 출발할 때 되면은 1호차에 타거나 3호차에 탔다는 얘기죠. 장량도 진시황이 타고 있는 마차가 몇 호차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결국은 그 마차를 습격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진시황이 거기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지명수배자가 되죠. 진시황은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시황이 통일 이전에 형가라고 하는 자객한테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연나라 태자 단이 보냈거든요. 전국 칠흥 가운데 북방에 있는 나라인데 기어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형가는 그때 죽었고요.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수색하게 합니다. 그럼 연나라 태자를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연나라 왕으로 하여금 연나라 태자단을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전국의 수배령이 이때는 통일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전국의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뭐 열흘 동안 아주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는데 결국 장량은 이제 숨어서 다니는 시세가 됐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진시황은 순시중이었잖아요. 천하를 순시중이었는데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범인을 찾지 못하자 수도 함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순시를 계속합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오늘날 동쪽山东 쪽에 있는 지부산이라고 하는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부산에 올라서 자기 자신의 공적비를 세웁니다. 공적비를 세우면서 그 비석에다가 새긴 문장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가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신하들이 진시황의 공적을 찬양하고 진나라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비석에다가 세웁니다. 이게 진시황의 공적비는요, 여러 군데 다 세웁니다. 진시황이 가장 집착했던 산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태산 각석비라고 하는 비의 일부분이 태산 밑에 가면은 태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대묘라고 하는 곳에 일부가 남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PT에서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요 비석은 역산이라고 하는 공자 이제 맹자님 고향 주변에 있는 산 가운데 하나인 역산에 가면은 역시 또 진시황이 비석을 새겼대요. 그래서 그 역산에 새겼던 비석의 모조품이 그 비석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나중에 그 비석을 또 하나 만듭니다. 글자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조품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산 각석비를 탁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관이란 단어는 그거 가관일세, 꼴 좋다, 볼만하네 이게 뜻이 아니라 아름다울 가짜를 써서 볼만한 풍경, 눈앞에 아름다운 경관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진시황 본기에 나오는 진시황이 자기 자신의 공적비를 지부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새기면서 썼던 문장 가운데 나오는 일부입니다. 자, 가짜로 시작되는 고사성어 여섯 번째 가급인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자는 뭔가를 공급한다, 준다라는 뜻이죠, 그죠? 족자는 풍족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뭔가가 집한테 주는 식량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풍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 모든 사람이 풍족하다라는 뜻이 바로 가급인족입니다.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국민들의 기초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풍요로운 삶,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과제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집, 모든 사람이 풍족함을 나타낼 때 가급인족이라고 합니다. 출전은 사마천사기 상군열전에 나옵니다. 상군은 누구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라고 얘기하는 상앙을 얘기를 합니다. 상앙이 진나라로 건너가서 진효공하고 손을 잡고 진나라를 전면 개혁한 결과 도불습유요, 산무도적이요, 가급인족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죠. 도불습유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았고 라는 뜻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워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산무도적. 산속에 도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가급인족. 모든 집,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았다. 근데 상황이 얼마나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은 진나라가 이런 상황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의 개혁 결과를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문장 가운데 나오는 네 글자가 가급인족이다. 도불습유는 나중에 또 우리가 도자로 시작되는 고사성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급인족은 그 이후로 이게 굉장히 뜻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형했었습니다. 호급인족. 뭐 우리가 가가호호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집마다 얘기할 때 가가호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같잖아, 호구호자나 똑같습니다. 호급인족.
그 다음에 임급 가족,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급자하고 족자를 바꿔 썼고, 인자하고 가자를 바꿔 썼고요. 가급 민족, 뭐 사람 인자를 백성 민자로 바꿔 썼고요. 인족 가급 역시 마찬가지로 족자하고 급자를 바꿔 써가지고 조립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레고 맞추듯이 맞춰서 씁니다. 그러면은 모양은 좀 달라지지만 뜻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인족과 더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과 상황의 개혁, 그 다음에 그 개혁과 관계되어 있는 신목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고사성어도 함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황이 진나라, 상황은 원래 위나라 출신입니다. 진나라 출신이 아니거든요. 위나라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진나라로 건너가서 효공이라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효공하고 마음이 맞아서 진나라를 전면 개혁을 시키는데요. 처음에 개혁을 하려고 갔더니 시가 안 먹혀. 도대체 백성들이 뭘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해도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벤트를 하나 연출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 남쪽 문에다가 남문에다가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상금 20냥을 준다 라고 방을 붙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방입니다. 20냥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기둥 하나 옮긴다고 2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국가 정책과 국가의 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진나라 백성들이 이걸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거죠, 이제. 그랬더니 상황이 상금을 50냥으로 올립니다. 그랬더니 별 할 일 없는 젊은이 하나가 뭐 힘나뒀다가 뭐하냐 한번 옮겨보지 뭐 속는 셈 치고 그리고는 이 기둥을 북문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북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그 자리에서 상금 50냥을 이 젊은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 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임목득신, 나무를 세워서 믿음을 얻는다. 또는 사목득신, 나무를 옮겨서 믿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신목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나무, 나무 기둥. 믿음을 산, 백성들의 믿음을 산 나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요지가 뭐냐 그러면 모든 국가의 정책은 백성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책과 법을 백성들이 믿어야만이 제대로 정책과 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은 바로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연출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얻어낸 거죠. 처음 상황이 진나라로 건너와서 법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법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PT에 보시는 법지 불행은 자상법냐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현상을 상황이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2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법에 대한 신뢰 여부가, 믿음 여부가 결국은 법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정책의 시행 여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법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개혁과 상황의 신목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날의 문제점이었습니다.